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운동가 이상무의 노동이야기 근무중 상무. 네, 오늘 몇 회인지 내가 잊어버렸어요. 25회였을 텐데. 25회? 예. 근데 오늘 특별한 손님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수경 지부장님. 네. 건보공단의 콜센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거기 그 지부의 지부장님. 예. 네, 그 지부가 노동조합 지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 맞습니다. 노동조합 네, 지부의 네. 지부장님. 그럼 상근 저희는 전임자 아니시고? 저희요. 저희 아직 상근은 없고요. 타임오프 아직 사용하고 있고, 예. 네. 공단의 이제 도급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고객센터 내 네. 상담 노동 하시는 분들 조합이에요. 예. 네. 이상무 위원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이렇게 오늘 초대한 거는 제가 집에서 보고 있는 일간지에 네.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제소한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근데 네. 그게 무슨 제소인가 하고 봤더니 생리대 관련한 얘기였어요. 예. 그래서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거가 네. 인권에 제소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는가? 예. 해서 그 당사자분들이 속해 있는 노동조합의 지부장을 제가 네. 확인해서 좀 오늘 와서 그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예. 좀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그러면 전임자는 아니시라 그러니까 오늘도 시간을 할애를 받으셔서 네. 나오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방송 끝나고 또 바로 예, 가셔서 근무하셔야 되고 오늘은 또 오후에는 회의가 있어서 회의가 있어서 하루를 좀 냈습니다. 하루 시간을. 내셨고요. 예. 직접 그러면 그 인권위에 제소하신 네, 대표님이신 진정인으로, 거네요. 예. 진정인 대표로. 예.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떤 상황이었어요? 생리대가 무슨 얘기예요? 저희 고객센터는 주로 한 그 90% 이상이 여성 노동자로 되어 있는데 네. 노동조합이 생기기 이전에는 생리휴가 자체가 있다는 거를 몰랐죠. 조합원들이. 예. 생긴 거는 2006년도에 생겼으니까 한 14년 정도를 생리휴가에 관해서 모르던 노동자들이 네. 노동조합이 생기고 나서는 생리휴가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예.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회사에서는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증빙 서류와 함께 휴가를, 그러니까 연차계를 내라, 휴가를 내라, 뭐 이런 거를 요구를 했고. 생리하는 걸 증빙서류가 있어요? 예, 없죠. 그리고 없는데 그거를 이제 회사에서 취업 규칙 등을 말하면서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고,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거는 낼 수 있는 증빙 서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산부인과 가서 무슨 진단을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관리하는 이제 업체의 관리자들이 뉴스에 보니 생리대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회사도 있어. 그러니 증빙 서류를 내.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 그 관련해서 이제 제보가 있으니까 조합에서 이제 사측에 요구를 했죠.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런 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했는데, 그 해당 관리하는 그 현장 매니저, 저희가 현장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매니저가 거부를 한 거죠. 이렇게 대화로 푸는 게 잘 안 돼서 사측과 여러 번 협상을 했고, 그 와중에 한 건만 발생한 게 아니고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저희가 이제 회사와 타협도 안 되고 협상이 안 되고 계속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해서 보다 못해 조합에서 인권위에 그 내용 진정도 내고 이런 기자 회견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들의 이제 보건휴가라고 얘기를 하죠. 네, 맞습니다. 여성들의 보건휴가가 법으로 보장이 돼 있어요. 아주 옛날에는 사실은 이제 유급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무급이라서 그 무급으로 이렇게 보장이 돼 있는데 실제 그 보건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있는 보건휴가를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입증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입증이라는 거는 그럼 산부인과 가가지고 하든지 그거 못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그 증거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걸 뭐 다른 데는 하더라. 다른 데 그렇게도 한다더라.
해서 그런 걸 요구했다라는 거는 그 요구한 당사자가 잘 모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낮아서 그랬다고 그러면은 그 회사의 책임자가 기관의 책임자가 그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의로 환기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인권에까지 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제가 일간지에서 봐서 어떻게 이런 데가 있는가. 근데 또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지원하는 데더라고요, 얘가요. 국민의 건강권을 이제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공단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건강권이 이게 물론 하청업체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정도. 여기가 하청이에요? 그렇지. 이게 용역업체라고 얘기를 하죠. 예, 도급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사가 나가고 나서 공단에서도 우리 문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잘 관리하고 있다, 문제 없다 얘기를 해서 보도자를 낸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사측에서도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을 때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했고 현장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냥 뉴스가 그랬다는 얘기지 뭐 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런 문제시 그러니까 사과를 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보다는 절차상 문제 없고 그거는 그 팀장의 문제라는 것처럼 그렇게 사과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한 상황이 없었고 그 이후에 그분 이외에 다른 건이 없었다면 이 팀장의 문제이구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다른 분들도 예를 들어서 네가 증빙 서류를 못 냈거나 아니면 휴가원을 미리 못 냈으니 너는 결근 처리야. 이렇게 처리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문제 제기한 이후에 물론 사측에서 철회를 했어요. 저희랑 협상을 통해서 나중에 끝까지 저희가 12월 7일 날 기자회견을 했는데 12월 2일 날 회사 본사 담당자가 직접 협의하는 내용 중에서도 결근 처리다 그거는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또 지금도 회사에서는 공식적인 사과 내용이나 이런 거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게 그냥 그 사람을 불러서 사과가 아니라 이거는 거기 같이 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한 공식적인 사과는 없고 오히려 그 피해자인 그 노동자를 불러서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 본사 누가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사과한다는 명목하에 그 노동자를 불러들여서 뭐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팀장이 와가 다시 불러서 얘기를 한다든가 그거는 또 다른 피해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왜냐하면 본인한테는 그 회사에 그런 상황을 문제 제기한 것만으로도 같이 매일 일을 하는 팀장한테 그런 얘기를 문제 제기하고 매니저나 사측에 그런 문제 제기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노동자한테는 굉장히 부담인데 개인적으로 불러서 계속 그런 얘기를 사과라는 민명하에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물어보거나 혹은 뭐 사과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재발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현장 관리자나 사측의 이 인권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낮다라든가 법 위반 사항의 심각성에 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고 이거를 그냥 덮어두려고만 한다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 문제를 제기하신 분을 어떻게 특정할 수가 있나요? 꽤 여러분이 그런 거를 당하셨을까?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건 문제다 생각해서 노동조합에 제보하기 시작한 노동자들이 발생을 했고 실제로 아까 그 사진 찍어서 이런 뭐 생리대 이런 거 있었는데 내가 뉴스에서 봤다 이런 회사도 있다 이런 답변까지 받았던 그 노동자는 실제로 그날 병원에 다녀왔다는 확인서를 그 회사에 제출하고 하고 나서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계속 문제제기하는 상황에서 이제 노동조합이 이런 것까지 발생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했고 실제로 기사가 나온 이후에 다른 센터에서 또 나도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추가 제보가 들어오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저희가 12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한 센터의 인권의식이 아니라 고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들의 인권의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이 사태에 관해서 공단에서 이거를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답변 아니라 문제없어라고 답변하는 거는 공단이 도구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이 문제를 인권의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꼬리 자르기처럼 보이는 거에 관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자리에 이제 이렇게 제가 기사를 보고 네, 오시게 한 거는 단지 이것이 국민건강공단의 위탁업체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관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이 어디 뭐 인터넷 어디에 그렇게 했다더라. 그런 걸 찍어서 한 데가 있다더라. 라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동자비 없는 많은 지금 그 노동 현장에서 특히 여성이 주된 사업장에서 어떤 관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관의 대표나 누구들의 묵인하에 암묵적인 묵인하에 그런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것이 현재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물론 그 일간지에 나와 있었지만 그것을 못 보신 분들이 또 대다수가 있을 거라 맞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또는 이것을 확산시켜서 이 여성들의 보건휴가가 법으로 보장돼 있고 여성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그게 지켜져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데가 있다라면은 지금까지 잘못한 거 반성하시고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하는 얘기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잘 모셨습니다. 그 팀장이라는 사람 지시를 내린 사람들의 성별은 어떤가요? 여성 같은 여성인데, 네, 여성이고 현장 대리인도 여성이고 그다음에 사측의 그 담당자는 남성이셨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인권에 관해서 특히 여성 근로자가 많이 있는 곳에서 저희가 노동조합이 생기기 이전에 사측에서는 이 얘기를 먼저 이런 휴가가 있다는 걸 알린 적도 없었고 최근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하는 말이 우리는 잘 쓰게 하고 있어. 14%나 쓰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를 더 어이없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여성 근로자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한 달에 14%가 무급으로도 이게 사용하고 있다면 저희가 따로 휴가가 있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연차 이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가 이걸 사용할 때는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용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14%가 사용하고 있으니 문제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국가인권에 지수했던 걸 보고 이 사업장에 과연 어떤 게 또 있는가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뭐 전체적인 뭐 용역 하청 업체가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 콜센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끊임없이 전화를 받아서 민원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저귀를 일한다라는 게 또 한 꼭지를 나와서 기저귀를 차고 그래서 내가 이건 대체 또 뭔가 그래서 그 얘기도 오늘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여성분 모시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자유롭지 못한데 거기에 있었던 얘기라서 그것까지 좀 그 상황 그 현실을 좀 그거는 저희 그 기사화되고 나서 저희 조합원들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딴 사람들은 재미로 흥미로 니네 진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지만 그 얘기를 듣는 저희 노동자들은 듣는 순간에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는 너무 수치스럽지 않겠어요? 수치스럽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저한테 가슴 아픈 얘기를 많이 하는 동지들 많이 봤는데요. 이 건에 관해서는 처음으로 됐던 게 6월 달에 저희가 7월 달에 저희 노동 실태 조사를 6월에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 조합원 가입자 수가 1,000명 정도 되거든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800명 이상이 대답을 했고 그중에 여러 가지 실태에 관해서 저희가 증언 대회를 했습니다. 거기 중에 우리 노동자 한 분이 증언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직접 드린 말씀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저도 깜짝 놀란 얘기인데 제가 우리가 그랬지라고 인정을 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8시간 근무인데 실제적으로 공식적으로 휴식은 없어요. 그냥 휴식장 자체가 없고 2018년도 10월 이전에는 저희가 그 탄력 근무라고 해서 이제 8시부터 근무하고 5시에 퇴근하시는 분이 있고 9시에 근무하고 6시에 퇴근하시는 분이 있고 10시에 근무해서 7시에 퇴근하시는 분이 있는데 회사에서 콜수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추가 근무를 시키는 거예요. 8시에 일을 시작해서 7시에 가게 하면 보통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을 근무하시는 거거든요. 거기다 대고 점심시간에 30분만 일해라. 그러면
뭐 돈을 좀 더 주겠다 그러면은 10시간 30분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 사이에 한 콜이라도 더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공단에서 19년도 기준으로 120.1콜이라는 거를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올해 실태조사 했을 때도 가장 많이 받는 콜수가 120콜에서 140콜이라고 해요. 8시간을 받는다고 치면 한 콜에 2분에서 4분 사이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끊자마자 연결이니까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걸 홀드 시켜놓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석을 하고 화장실에 가면 그 사이만큼 화장실에 5분 다녀오면 벌써 2콜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콜수에서 월급을 가져가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데미지가 되죠. 그러니까 아침에 근무 시간 전에 화장실 가고 점심때 가고 퇴근 시간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요. 실제로 기저귀를 예전에는 지금은 노동조합이 생기고 나서는 저희가 건강을 챙겨야 된다라는 캠페인하는 캠페인처럼 노동자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동지들한테 그 이전에는 조금이라도 땡겨서 콜을 더 받아야 되는 게 거의 그 회사에 대한 도리인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게 실시간으로 뿌려져요. 1등부터 꼴찌까지. 전부 다, 전산타가. 그래서 계속 부추기죠. 너는 지금 100콜 받았어. 얘는 120콜 받았어. 그런데다가 가점을 줘요. 그럼 월급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실제로 그래서 화장실에 가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물을 안 먹습니다. 원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선 목도 안 쉬어야 되고. 예. 그런데 물 먹으면은 화장실에 가야 되니까 참는 거예요. 이게 옛날 제가 배웠던 조선민주주의 네. 인민공화국에서 구간 먹기 진짜. 운동한다는가 뭐. 근데 문제가 야. 그렇게 상당 기간 근무를 하면 여성 노동자들은 배뇨감이 없어져요. 이게 뭐냐면 화장실에 가고 싶은지 안 가고 싶은지를 잘 못 느끼는 상황이 심한 분들은 그런 질병이 오고요. 또 많은 분들 중에 방광염이나 이런 게 심해져요. 왜냐하면 참았다 가고 하는 것들이 수시로 발생하니까 내가 마려운지 안 마려운지 실제로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그런 상황이 와요. 네. 진짜로. 근데 그게 본인이 관리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 사측에서 끊임없이 전산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센터에 130명의 이제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팀의 팀장이 관리하는 게 20명이다 그러면 다 열심히 받고 있는데 한 명이 한 5분 정도 이석이 있어요. 그러면 찾는 거죠. 어디 갔다 왔냐. 5분을. 그럼요. 저희 와, 말씀드린 것처럼 140콜, 120콜을 받으려면 한 사람당 2, 3분의 콜을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5분이면 2콜 받을 시간인데 당연히 그 시간에 비어 있으면 어디 갔다 왔냐. 예전에는 4명 이상, 2명 이상 가면 2명 이석했습니다. 좀 자제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나 화장실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시간 있으면 찾으러 오는 거죠. 어디 갔냐 부르러 오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게 저희도 당연한 환경인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만큼 노동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열악한데 그거에서 조금 나아져서 보건휴가 등을 요구하니 14% 사용한다는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잘 사용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성 노동자들이 90% 이상 사용하는데 한 달에 14% 이용하면은 그렇게 저희는 많이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저희가 연차 그다음에 시간의 통제를 초당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통제를 그 시스템으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팀장이 앉아서 하는 일은 이렇게 보면서 20명이 누가 콜을 받고 있고 5분 이상 누가 받고 있고 누가 화장실에 가고 있고 누가 후처리라는 건 이제 콜을 받다가 뭐 이관을 하거나 뭘 찾거나 하면은 홀드 상태로 놔두는 거를 후처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감시를 하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화장실에 간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참기 위해서 물을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성대 결절, 그러니까 가수도 아닌데 성대 결절이 오거나 혹은 기관지 염증이 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또 뭐 독감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마스크를 사용하고 장시간 이용하면 방송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면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하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오히려 물을 먹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나마도. 그러니까 벗었다 썼다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만큼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벗고 물 먹고 다시 쓰고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근데 저희는
끊으면 바로 오고 끊으면 바로 오고 오는 사람들이니까 그거 자체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환경이 아닌 거죠. 네. 그 아까 말씀하실 땐 최저 시급도 못 받는 최저 시급 시급이죠. 정도, 예, 최저 예, 시급 정도에다가 거기다가 콜 수에 따라서 뭐를 또 하는 거예요? 인센티브. 그건 가점. 예. 그러니까 등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로 말하면 1등부터 꼴찌가 있어요. 진짜 저희가 그건 인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제가 조합이 생기고 나서 사측에 요구했던 것 중에 그게 이름부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기수가 있어요. 1기, 2기부터 쭉 해서 1기 김수경은 콜 몇 콜 받아서 몇 등. 이거를 실시간으로 전 직원한테 다 뿌리는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교에서도 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지금 일하는 형태를 들어보면은 경마장에 말들 달리기 시키고 맞습니다. 있다는 거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사람을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이번 국가인권에 제소한 문제, 제소한 것, 또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얘기가 되고 있는 이것들이 제대로 처리가 돼서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기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거 국가에서 사실은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관련 기관들, 감독 기관들에서 이런 것도 놓치지 말고 바로 잡아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좀 오늘 건강보험공단에서 하청으로 주고 있는 그분들 국민들의 건강을 모아서 상담받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건강보험료나 이런 거 가지고 본인들의 건강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잖아요. 정신 건강까지 저는 좀 위험해질 거라고 봐요. 이건. 저희가 올해 인천대학교랑 같이 해서 사실은 검사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체 조사를 했는데 인천대학교에서 말하기를 처음 봤대요. 이런 데이터는 어느 국제 기구에 맞춰서 혹은 국내 실제로 노동자들 실태 조사한 중에서 이런 데이터를 처음 봤다.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근골격계.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앉아서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근골격계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우울증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울증보다 더 심각한 게 감정 소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직무 소진, 감정 소진이라고도 하는데요. 우울증은 치료를 해서 개선이 될 수가 있는데 감정 소진은 감정이 완전히 소진돼서 그걸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잘 치료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동료들이 갑자기 콜 받다가 여기서 도저히 숨 막혀서 못 있겠다 뛰쳐나가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하는데 그게 그런 상태였구나 라고 느껴서 그건 우울증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 그 굉장히 심각한 정도다라고 해서 저희는 그거 결과를 받고 인천대학교에서도 놀래고 저희도 놀래고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감정 소진, 난 용어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감정 소진이 우울증보다 더 심각하다고요. 그거는 다시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잘 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장인어른이 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한 1년 가까이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시고 지금은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와서 이제 계신데 그 어른이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실 때는 당연히 기저귀를 차셨죠. 의식이 돌아오신 뒤부터는요, 그걸 수치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기저귀 본인이. 그런데 이거는 정말 지금 30대, 40대 막 이런 여성들이 근무를 하는데 한 콜 더 받으려고 기저귀를 차고 근무한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막 기저귀 찬다 이런 얘기는 우리 같이 근무하시는 동료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런 표현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도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전에 있었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막 당사자가 그렇다 안 그렇다를 떠나서 왜 그런 상황까지 가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 저는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예민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굉장히 병원에 자주 가거든. 그런 문제로 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뿐만 아니고 상당 기간에 소변을 참거나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뇨감을 잘 못 느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국가인권위 제소한 게 며칠이라고 그랬죠? 12월 7일 날 저희가 7일 날. 예, 지금 오늘이 21일이죠? 네. 그러면 그 답변은 아직 안 왔나요? 네, 저희가 계속 그쪽에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접수 건수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실제로 그 일을 당했던 저희 그 동지가 저희 그 직원분께 상담사께서 계속 뭐 추가로 와라 가라 이런 얘기를 자꾸 듣고 어려운 상황이 자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빠른 처리를 요청하고 드리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인권적인 문제는 여러 기관에서 제소가 되다 보니 시간 좀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럼 국가인권에서 뭘 얘기해봐야 사실은 그 사업장이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권고더라고요. 예, 권고. 맞습니다. 예. 나 이거 사법 처리 대상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건 말고 다수 건이 있어서요. 일본은 또 저희가 노동청에 네. 지방 노동청에 지금 진정을 낸 상태입니다. 예. 정확한 내용이 때문에. 하여간 그런 식으로 뭔가 빨리 해결해야 될 것 네, 같다는 네.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예. 지금 진행을 하고 내시고요. 있습니다. 그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질 수도 있긴 한데 있는 현실을 덮을 수는 없고요. 그 국가인권위가 좋은 결정 내리고 이거를 회사가 좀 받아들이도록 일반 시민들도 좀 압력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힘들내십시오. 저희한테 물 먹을 수 있는 시간, 네, 그리고 잠시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상담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건강한 분들과 만나셔서 상담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무 회장님도 마무리 발언하시고. 네.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빠르게 해결되길 바라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전체 사회 속에서 어떤 노동자들이든지 간에 모든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되는 것 당연히 맞는 것이고 특히 노동자비 없는 단위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 노동자업을 가능 빠르게 만드세요. 그리고 내부 고발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바꿔내야 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하여간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었는데 이보다 더 심각한 얘기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근무 중 이상무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는 가장 심각했던 얘기 같아요.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한 꼭지를 마무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노동운동가 이상무의 노동이야기 근무중 이상무였습니다. 근무중 이상무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예. 또 어떻게 해요? 뭐야, 이거? 뭐가 또 있어요? 그거 세 개인가? 구독, 좋아요, 댓글, 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공유해 주세요. 와!